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지현 DSF 연구원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SF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가 코스모스 2.0 논란 정리인데요. 코스모스와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지금 코스모스 이제 81번, 82번, 83번 제안을 두고 지금 코스모스 커뮤니티가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86번 제안까지 나왔는데요. 그 86번 제안은 81번에서 83번까지의 제안이 통과되면 커뮤니티가 이제 양분되거나 아니면 하드포크란 것은 이제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블록체인은 그 두 가지로 이제 포크처럼 나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포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86번 제안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86번 제안은 사실상 제안이라기보다는 이 82번 제안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 가장 가까운데요. 이 86번 제안에 보면은 82번 제안에 아톰이라는 토큰 추가 발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코스모스가 이로 인해서 다음 사이클의 도원, 권도영이나 그 샘 뱅크먼 프라이드 혹은 수주가 될 수 있다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뭐 81번부터 여러 가지의 번호 넘버링이 되어 있는 제안들이 나와 있고, 네.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코스모스 2.0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모스가 어떤 이제 뭐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코인 프로젝트일 텐데 어떤 프로젝트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코스모스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코스모스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사실 코스모스 자체가 제가 이제 다오로 좀 많이 출연을 했는데 코스모스를 갖고 온 이유가 코스모스 프로젝트 자체가 거버넌스를 본격적인 확산시킨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지분 증명 이제 그 POS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지분을 이제 토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그 블록 생성 권한을 먼저 갖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인데요. 네. 이런 지분 증명을 초기부터 채택한 프로젝트가 코스모스와 테조스 그렇게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코스모스가 좀 더 이제 확산이 돼서 일각에서는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도입된 게 코스모스로 인해서 이제 도입이 됐다 이런 네. 의견까지 나오는데요. 네. 좀 더 살펴보자면 코스모스는 상호 운용성, 상호 이제 운용하는 그 상호 운용성을 핵심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즉 코스모스 SDK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라면 네. 어떤 체인이든 상관없이 코스모스 생태계 내에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 네. 토큰 수합을 하거나 아니면 디파이 서비스를 서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잠깐 제가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코스모스라는 프로젝트는 일단 블록체인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 SDK라고 하는 공통의 어떤 포맷이 있는데 네. 이 포맷을 사용하는 블록체인들은 다 코스모스라는 플랫폼 이 네트워크 위에서 교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이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코인이든 뭐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그렇게끔 만들려고 만든 어떤 프로젝트가 코스모스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인터체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예,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고 또 코스모스의 또 하나의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지분 증명이라고 해서 요즘에 상당히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실 블록 생성 방식인데요. 어떤 코인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또 채굴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이제 코인 생태계에는 보통 1코인 1표 뭐 이런 이제 좀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코인 생태계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코인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커지는 그런 이제 시초가 되었던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코스모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거버넌스 제안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제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뭐 의회에서 혹은 국회에서 이제 법안 같은 걸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표결을 하게 되는데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사실은 이제 코스모스 거버넌스의 제안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버넌스가 일종의 이제 제안을 내고 네. 그것을 이제 그 제안을 투표에 붙여서 이것을 이제 통과시킬지 말지 이것을 선택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인데요. 네. 이 거버넌스가 이제 그 코스모스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코스모스는 어떤 재단이 이것을 끌고 간다기보다는 네. 독립된 프로젝트들이 다 같이 의사결정하는 프로젝트예요. 아, 아까 네. 인터체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미 IBC라는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코스모스는 허브가 있고 이제 네. 메인넷에 허브가 있고 그다음에 연결된 존이라는 이제 그런 그 연결된 프로젝트를 존이라고 합니다. 네. 이 허브와 존 간에도 IBC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블록체인 존들끼리도 이 IBC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아톰, 여기는 이제 네이티브 토큰을 아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아톰을 통해서 이제 거버넌스 이제 투표로도 행사를 하고 네트워크 수수료도 사용을 하는 등 네. 그렇게 자체 토큰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코스모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거버넌스 확산 그리고 상호 운용성이 좀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코스모스를 기반한 우리가 아는 유명한 프로젝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알려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는 테라입니다. 이미 네. 지금 네. 그렇게 돼버렸지만 테라도 원래 코스모스 SDK를 활용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테라와 이제 코스모스에 올라와 있는 프로젝트들이 서로 이제 호환이 가능했고, 네. 그래서 실제로 테라와 코스모스의 거버넌스도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테라의 거버넌스가 이제 코스모스 거버넌스 SDK를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네. 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테라 생태계가 몰락한 이후에 이제 몇몇 프로젝트, 뭐 립파이낸스나 네. 아니면 코인홀 같은 몇몇 프로젝트가 주노로 넘어갔어요. 네. 이 주노도 주노라는 프로젝트가 이름인가 보군요. 네, 이 주노라는 음. 것도 블록체인인데 코스모스 생태계에 포함된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넘어간 이유가 사실 테라와 주노 간에는 이미 상호 운용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네. 많이 넘어갔고요. 또한 다른 프로젝트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주노도 있고, 그다음에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인 오스모시스, 네. 그다음에 NFT 마켓플레이스 스타게이즈, 그다음에 코스모스 웹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코즈마즘 네. 이런 등등이 있고요. 그 외에 다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인 다오다오 등의 프로젝트들도 코스모스 생태계에 존재합니다. 네, 코즈마즘이나 다오다오나 사실 그 오스모시스나 이런 이제 서비스 혹은 뭐 이제 플랫폼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최근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뜨고 있는 그런 곳들이죠. 어쨌든 코스모스가 지금 올해 들어서 가격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로 상태가 나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데 네. 이 플랫폼이 어떤 제한, 우리 한국 그 국민들 생각식으로 하면 이제 어떤 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 이 네. 발의된 법안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극명히 달라서 지금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게 네. 지금 오늘 가지고 오신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차근차근 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모스 2.0. 이 코스모스 2.0이라는 것들은 보통 이제 이더리움 2.0도 저희가 알아봤었고요. 네. 이전 시간에. 2.0이 붙은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코스모스 2.0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코스모스 2.0은 이제 코스모스 1.0의 그 상호 운용성이라는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네. 조금 더 수익성을 늘리자라는 게 좀 핵심인데요. 수익성을 늘리자. 네, 수익성을 늘리자. 그래서 뭐 인터체인 시큐리티나 뭐 리퀴드 스테이킹을 도입하자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좀 바뀌는 변화는 멀티 오브 라우팅, 그다음에 릴레이어 전달자 인센티브, 그다음에 네. 인터체인 시큐리티, 그다음에 인터체인 스케줄러 등으로 구성됩니다. 네. 좀 하나하나 짚어보자면은 여기서 멀티 오브 라우팅은 코스모스는 블록체인에서 인터넷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인터넷은 뭐 어디서 접속하는 다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자, 이게 목표라서 멀티 오브 이용자가 2개 이상의 다른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 이제 IBC, 좀 네. 전에 IBC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기술로 소통을 하는데 거기에 연결될 체인이 지금은 48개 정도인데 이를 수천 개로 확대될 경우에도 체인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이외에 그 인터체인 시큐리티도 굉장히 강조되는 기술인데요. 네. 이 인터체인 시큐리티는 조금 더 이제 그 보안을 잘하는 이제 체인이 좀 더 보안을 못하는 체인을 도와주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보면은 이제 프로바이더 체인과 그다음에 컨슈머 체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바이더 체인은 말 그대로 보안을 공급하는 체인이에요. 그리고 컨슈머 체인은 그 보안을 받아가는 그런 체인인데 프로바이더 체인에 있는 그 검증인이 이제 컨슈머 체인에서 블록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다 이제 검증된 검증인이 이제 컨슈머 체인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제 그 블록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보안을 전달한다고 보면 되고요. 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인터체인 시큐리티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뭐 한 체인이 다운됐을 경우에도 다른 체인에서는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약에 그것이 허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스모스 허브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체인들이 타격을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쭉 들어보니까 여러 네.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모스라는 이 블록체인의 본질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이더리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네. 상대방이 원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을 주세요라고 이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이더리움으로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블록체인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거래소를 통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꿔서 원화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인터체인이라는 것은 사실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끼리 어떤 결제를 하거나 아마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좀 약간 꿈의 기술에 가까운 네. 그런 기술이고 사실 지금 2.0이라고 하는 것들의 정체가 이걸 굉장히 잘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군요. 뭐 통신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보안이 약하면 보안을 뭐 좀 잘하는 것이 도와줄 수 있게끔 한다든지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인터체인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연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2.0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2.0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 뭐 이건 이렇게 해보고 저건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바꿔보자 뭐 이런 네. 제안들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갖고 오신 건 81, 2, 3번이 일단 문제고 네. 그러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네. 보니까는 내용상 네. 82번 제안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82번 제안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거죠? 네, 82번 제안이 바로 요새 좀 코스모스를 주도하고 있는 네. 인터체인 파운데이션 ICF가 이제 내놓은 제안인데요. 네. 네, 제키 매니언이라고 네. 이 ICF에서 상당한 입지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낸 제안입니다. 이 82번 제안을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제 10년에 걸쳐서 4천만 개의 이제 아톰을 이제 추가 발행하자는 것이에요. 아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그 코스모스의 토큰을 얘기하는 네, 거고요. 그 토큰을 이제 추가 발행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이제 인터체인 알로케이터에 활용하자는 것인데 네. 여기서 인터체인 알로케이터는 그 알로케이트가 할당하는 네. 거잖아요. 뭐 인터체인을 할당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네. 생태계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고 네. 또한 인터체인 스케줄러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네. MEV 뭐 최대 추출 가치를 이제 코스모스에서도 구현하자 뭐 이런 것입니다. 네. 하여간 이 인터체인 알로케이터와 인터체인 스케줄러에 지원하자라는 것이에요. 82번 제안이 이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핵심은 알로케이터를 해서 이제 4천만 개의 아톰을 추가 발행하자라는 네. 것인데 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아톰 4천만 개 아톰이 추가 발행되는 게 아마 전체 공급량의 한 1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체 공급량의 15%의 화폐를 더 찍자. 네, 더 찍자는 그러면 것입니다. 아톰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그 우려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기존 홀더들이 이제 자기들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굉장히 반발하고 싫어하겠는데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86번 제안도 딜루트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 4천만 개의 아톰이 딜루트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그 가치가 희석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찍어내면 그 정도로 이제 그 반발이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제 트레저리 이제 금고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이전에는 코스모스에서 커뮤니티 풀을 따로 두고 있어서 그 커뮤니티에서 각자 같이 이제 그 관리하는 구조였어요. 네. 네,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이거 투표를 하고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커뮤니티가 투표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이 네. 창고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게 커뮤니티 풀이었는데 네. 이제는 아예 트레저리를 만들어서 네. ICF가 이거를 관리하겠다. ICF가 좀 검증된 잠깐만요.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것을 두고 이제 그 트레저리를 관리하게끔 하겠다라고 네. 말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통역을 해보면 네. 예, ICF라고 하는 그 굉장히 좀 힘이 센 단체가 있는데 코스모스 네. 안에 그곳에서 야, 그 전체 코스모스에 지금 돈이 모자라니까 15%더 찍자.
네. 뭐 갖고 있는 사람 돈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필요해. 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창고가 하나 있는데 창고도 새로 좀 멋있게 하나 짓자. 네. 트레저리라는 거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음. 거기다가 돈을 넣고 물론 이제 여기서 코스모스 이제 생태계를 어떤 활동을 촉진시키는 어떤 그런 지출들을 하겠죠 여기서. 네. 근데 이거 관리를 또 ICF라는 곳에서 하겠다. 네. 뭐 이 내용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아까 그 단어가 코스모스 어셈블리인데 네. 아예 따로 뭐 코스모스 카운슬도 두고 그 밑에 뭐 코스모스 어셈블리도 두고 하면서 이 자금을 관리할 이제 중앙화된 그 주체를 만들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더 반발이 있는 거죠. 야, 그러면은 뭐 한국 같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뭐 돈을 좀 더 찍어야 될 것 같고 거기는 죄송하지만 저희 사람을 수장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이런 네.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좀 네.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81번 제안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서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나요? 네, 81번은 83번 제안과 연결이 됩니다. 네. 이 82번 제안은 ICF 측이 냈다고 하면은 이 81번, 83번 제안은 재권이라는 코스모스 창시자가 낸 제안이에요. 네. 이 81번 제안과 83번 제안은 사실상 이 82번 제안을 견제하는 장치 성격의 제안입니다. 이 내용을 뜯어보면은 네. 81번 제안은 초다수, 슈퍼 메이저리티라는 개념을 통해 네. 거버넌스를 변경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예를 들어 지금 82번 제안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토크노믹스, 이제 토큰 경제를 이제 변경하는 제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안이 있을 때는 그 찬성률이 원래는 50%예요. 50%만 찬성을 해도 이게 통과가 되는데 네. 이를 3분의 2, 약간 66% 이상이잖아요. 더 좀 통과되기 어렵게 만든 거네요. 네, 그렇게 어렵게 만들겠다는 게 81번 제안의 핵심이고요. 또 다른 특징은 기권, 앱스테인을 반대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사실 이런 거버넌스들을 뜯어보면은 그 앱스테인 기권은 정족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상 기권은 이제 그 투표를 한 거지만 투표를 안 한 것과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나는 이거 의사를 밝히지 않겠다. 네. 근데 이것까지도 노로 간주하겠다고 하니까 네.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이게 82번 제안을 이제 그 노려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네. 아마도 그 ICF라고 하셨나요? 네, 인터체인 예. 파운데이션. ICF가 가지고 있는 어떤 코스모스 물량이 전체의 50%는 넘지만 66%에는 못 미치는 모양이에요. 네, 아마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네.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네요. 82번 제안을 한 팀이 네. 원래 이런 제안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81번 제안, 이게 순서대로 이게 넘버링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먼저 선수를 치고 음. 그래서 준비를 하던 팀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내니까 또 83번 제안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사실 81, 83번 제안은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수정이 된 거라서 81, 83번은 하나로 보셔야 하나로 되고 보면 되는군요. 네, 82번이 반대 사이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재권이라는 사람은 코스모스를 만든 사람이라고 네. 하고 ICF라는 곳은 굉장히 힘이 센 단체라고 하시니까 고래 둘이서 엄청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싸우는 격인데 다른 코스모스의 거버넌스나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지금 커뮤니티 의견도 좀 굉장히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도 좀 찾아보니까 네. 한국 커뮤니티는 대다수 이런 82번 아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제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해요. 왜냐면 네. 한국 커뮤니티는 이미 이제 아톰 토큰의 홀더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일단 우리나라 커뮤니티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도 좀 검증인들 입장을 좀 살펴봤는데 네. DSRV는 좀 이 리스크나 이익이 반반이라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거기 그 김지훈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네. 이게 트레저리 김지훈 대표님 입장으로는 트레저리 운영만 잘 되면은 지금 아톰 토큰이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 아톰 토큰의 가격을 올릴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 보유자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그 향후 그 예상되는 이익과 리스크가 반반이다 해서 여기는 기권을 던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그 크립토 투자자 A4D오는 반대 입장을 던졌습니다. 네. A4D는 82번 제안뿐 아니라 81번이나 83번에도 모두 다 그 반대를 던졌는데요. 네. 일단 81번 제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코스모스 거버넌스를 무시한 거. 갑자기 이게 변경을 하니까 너라고 아무리 너가 창시자라고 해도 이것을 이렇게 변경해서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반대표를 던졌고요. 그다음에 또 82번 제안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몇몇 개념들이 좀 모호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좀 뭐 GitHub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런 포럼에서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이 좀 트위터에서만 좀 오고 가는 면을 문제로 삼아서 반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찬성표도 있습니다. 바로 아까 주노 말씀드렸죠. 주노의 창시자 그 제이크 하트네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실 제이크 하트네는 ICF 쪽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콤피오라는 업체가 있는데 아까 그 코즈마즘 만든 업체입니다. 거기가 ICF 지지를 받거든요. 거기 창시자의 에단 프레이랑 제이크 하트네 또 친해요. 그래서 좀 이쪽으로 좀 볼 수 있는데 ICF라는 단체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를 만든 어떤 창업자들과 좀 한통속 혹은 이렇게 뭐 친분 관계가 좀 있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코인을 잘 알고 사실 이제 다른 어떻게 하면 결국에 이제 코스모스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지상 목표는 이게 많이 쓰이는 거고 또 코스모스의 이제 화폐인 아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을 되게 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이크 하트네는 이제 아톰 2.0이 이제 코스모스를 위한 이제 좋은 비전이며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향후 제안이 통과된 후에 점차 개선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 이 제안이 이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몇 개월 동안의 그런 비생산적인 그런 토론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 신구 대결 구도라고 보기도 하던데 아무래도 재권이 창시자인 만큼 그쪽이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재권은 이미 2020년에 한번 버리고 나가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코스모스 말고 이제 다른 걸 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사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키 매니언이 이 사람은 사실상 코스모스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책임감이 없다. 네, 책임감도 없고 자기 프로젝트에만 그 관심이 있었다는 식으로 비난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재권이 아무리 창시자라고 해서 이 재권 쪽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ICF가 그동안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게 그동안 어쨌든 코스모스 생태계를 주도를 해왔고 어쨌든 이 코스모스 2.0이라는 게 이 아톰 가격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아톰의 유틸리티를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나온 고민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ICF가 그동안 코스모스 백서 2.0도 지지를 받았지만 이 갑자기 추가 발행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조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어느 쪽이 꼭 우세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투표 결과일 텐데요. 이 투표는 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결과가 이미 나왔나요? 이미 81번 제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82번, 83번 제안도 아직 끝나기까지 몇 시간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문제의 82번 제안은 찬성률이 50%는 넘었습니다. 그런데 노 위드 비토, 이게 그 노 위드 비토가 제한 무효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비토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노 위드 비토가 33.4%를 넘으면은 제한이 완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한을 올린 사람이 맡긴 보증금도 완전히 삭감이 돼 버립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반대인데 이 노 위드 비토가 36.96%로 이 비중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의미가 없어진 제안이 81번 제안은 됐고요. 그냥 물 건너 간 거고. 인플레이션 유발 그거는 물 건너 갔습니다. 또한 81번 제안도 아직 몇 시간 남긴 했지만 그 노가 62.92%고 예스가 4.40%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스가 50%가 넘어야지 통과가 될 수 있는데 한창 밑돌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반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81번 제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버넌스의 힘을 더 좀 증대시키자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가 굉장히 압도적이네요. 왜냐하면 81번 제안도 81번과 83번 제안도 사실상 거버넌스를 완전히 변경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다소 굳이 반발이 뭐 지금 이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그렇죠. 갑자기 헌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건데 또 재권이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투표 결과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근데 86번 제안이 또 있지 않나요? 그거는 26일까지 투표가 진행 중이라서 네.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86번 제안이 어떻게 되면은 이 코스모스 커뮤니티가 쪼개지는 건가요? 사실 86번 제안은 네. 제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네, 82번이 통과되면 네, 82번이 통과되면 이렇게 쪼개질 것 같다는 전망과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 86번 제안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쪼개지지 않고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스모스 커뮤니티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아톰 투자에 대한 유인이 약했던 것이 네. 아톰 투자 해봐야 아톰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아톰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나온 것이 82번 제안이고 이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류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논의가 계속 지속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톰 가격이 그 올해 1월 전고점이 45달러였는데 네. 아까 9달러에서 지금은 10달러로 조금 회복을 했더라고요. 뭐 하락장인 걸 감안하더라도 네, 그래도 네. 거의 5분의 1 도막이 난 건데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율도 13.20%가 돼요. 네, 꽤 한마디로 높네요. 점점 이제 가격이 하락할 요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홀더들 입장에서는 이 재단이나 뭐 ICF나 누군가든 이 가격을 끌어올릴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대를 메고 뭔가 해결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네.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코스모스 전체를 마치 테라처럼 또 이제 폭주하는 어떤 기관차처럼 끌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톰 가격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아톰 가격이 지금도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꽤 높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커뮤니티가 조금 어수선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약간 무정부주의 상태 같다라는 말까지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건강한 토론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트위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좀 뭔가 무정부주의 상태 같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네. 이게 좀 정리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아톰이 확 오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톰 가격 전망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